자,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5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사항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과정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항등식이라고 하는 컨셉트가 제 항등식, 네, 그 내용에서 약간 뭐랄까 업그레이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조금 더 특정화된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인 좀 문자들을 좀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쌤, 라이트쌤 뒤에 과제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 저희 아직 안 배웠는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항등식 컨셉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나눗셈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어져 있는 A라고 하는 놈을 내가 B다라는 놈 내가 많이 나눴다라고 요청하면 그때 몫이 Q가 됐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그죠? 나머지가 R이라고 잡아서 우리는 이때 검산 과정을 통해서 얘가 BQ 플러스 얘가 R이 됩니다. 이런 식을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보통 이 해당되는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R의 차수는 반드시 B의 차수보다 어때야 되죠? 작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B가 만약에 B다라고 하는 형태가 2차식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요청하면, 이때 해당되는 R이라고 하는 과정은 1차 이하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 B가 만약에 1차식으로 문제에서 나눠버리면 나머지는 보통 상수항이 나오죠. 그죠? 상수항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 문제 좀 특이한 거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제 기출들은 이쪽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그럼 과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수식을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fx를요, 일단 나눠주는 숫자를 1차식으로만 한정합니다. 1차식 또는 2차야더라도 1차식을 포함하는 구조로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식이야, 여기 1차식.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1차로만 나눌 때로 한정해요. 그때 몫을 보통 QX라고 하고요. 참고로 나중에 제가 쓰다 보면 여기다 Q1을 붙이기도 하고 Q2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여러 개의 몫이 나올 때는. 아무튼 QX를 붙이고요. 그럼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수로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미정계수 결정법. 선생님, 여기서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건데, 좀 정해지지 않은 게 뭔데요? 얘가 정해지지 않았죠. QX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제로가 돼버리면 얘가 뭐든지 상관이 없죠. 왜?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얘가 만약에 제로가 되게 되면 얘는 제로 곱하기 얘가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로가 되는 x값이 알파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F알파로 계산하시면 된다가,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나머지 정리의 전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머지 정리는 이와 같은 수식 작성을 항상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식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뭐다? 검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오늘 내용이 전부예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얘가 어떻게 변할까? 1차식이었다가 얘가 뭐 제곱이 되기도 하고, 2차로 나누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복잡 미묘하게 갑니다. 또 문제에 따라서 뭐 QX를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개념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거기 한번 잠깐 봐볼까요? 1번의 나머지 정리, 거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행간 분석을 우리가 정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에서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첫 번째 과정은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거기 1번에 좀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들어가 있는 게 나눗셈인데, 저는 앞쪽에다 단어를 직접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해보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조립제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조립제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다가 항등식 성질 옆에다 써주실래요?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세 번째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문제를 보신다라고 하면, 항등식 성질에서 특별히 거기서는 뭐하고 같은 거죠? 정확하게는 수치대입법하고 같은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개수비교법도 했지만 주로 수치대입법을 주로 많이 써요. 개수를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얘가 미정개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박스 안에 한번 잠깐 봐볼까요? 다항식 fx를 x에 관한 중요한 단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체킹해주세요. 1차식으로 나누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1차식으로 나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차로 나누더라도 1차식을 반드시 포함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라는 단어에다가 잘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때 보니까 이거는 1차식으로 나누지만 ax 더하기 b인 거죠. 그럼 뭐야? 걔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할 때 얘가 제로가 되는 기준에서 여기는 알파지만 여기 식이 만약에 ax 더하기 b가 된다면 그게 제로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기 1번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좀 달아드리면서 갈까요? 제가 앞쪽은 그냥 보기 문제를 잘 안 풀었었는데 이쪽은 한번 잠깐 풀어보고 갔죠. 자, 보기 문제 봐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차식입니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x 더하기 얘가 5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인데 그럼 1번은 어떤 거죠? 이런 거죠. x-를 제가 굳이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x 더하기 1로 나눠서 몫을 q2x. 자, 세 번째 과정은 얘가 2x 마이너스 얘가 q3x.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첨자는 일부러 붙이는 건 뒤에 과정에 보여드리려고 나눌 때보다 몫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좀 표현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됩니까? 요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앞쪽이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렇게 가는 거죠. x 얼마죠? 1인 거죠. 그럼 여기 순서대로 1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4-4, 그죠? 5-2, 그래서 얘가 3이 남죠? 3이 남는데 여기는 네모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또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집어넣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얘가 5가 되어서 이 결과가 3이 되려면 여기가 3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컨셉인데 요게 또 제로가 되게 하는 형태 x를 찾으세요. 얼마?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가 계산이 얼마죠? 얘가 8분의 1의 4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얘가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결과도 3이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요, 우리가 문자로 나누잖아요. 그죠? 여기 끝에 나는 나머지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음수 나온다고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기 1번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 내용의 전제를 보니까 일단 식을 좀 잡아주시고 요 1차로 나누는 것이 제로가 되도록 해야 미정개수 결정법에 따라서 수치대입법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빰빰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 그럼 이제 밑에 어드바이스 보세요. 제가 정석을 볼 때 이 어드바이스 잘 보시라 그랬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석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아래 세 줄 있죠. 별표를 한 5개 정도 치시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니까 거기 내용에 해당되는 보니까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 했죠?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죠? 조립제법과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그러면 두 줄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머지 정리는 몫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기 어렵다? 알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계산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몫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몫을 알고 싶으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정리 말고 뭘 써라? 직접 나눗셈을 쓰거나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예,
형태 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가죠? 나눗셈과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항등식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른 말로 여기 한번 써주시겠어요? 항등식의 성질은 다른 말로 식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변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나눗셈을 뭐라고 했었냐면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다. 정말 모르겠으면 직접 나눗셈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1차식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뭐 조립제법 이렇게 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잘 활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나머지 정리의 1단계 과정으로 들어가서 일단 제가 기본 문제금 4-1번 때부터 제가 4-5번 때까지만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정은 다음 시간 금요일 날에 진행하면서 쭉 갈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4-1번 때부터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고요. 오늘 유제를 여기 이 시간에 다 풀고 가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저 왼쪽 안 지울게요. 왼쪽 안 지우고 요 오른쪽 공간만 지워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1번. 자, 보시면 x에 관한 다항식이 문자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최고차와 2차항을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x 플러스 얼마? 2로 나누어 주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일단 여기서 표현하는 거 그냥 플러스 제로라고 일단 써드릴게요. 굳이 뭐 쓰잖아요. 네, 시리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x 마이너스 얼마? 3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몫을 q2 x라고 요청하면 얘가 45인 거죠. 식이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죠. 왜요? 문자가 2개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식 잡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법. 누굴 몰라요? 얘 모르잖아요. 미정계수 모르면 어떻게 하죠? 여기가 제로, 여기가 제로인 값들을 집어넣겠다는 거. 그러면 이 통째로가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그럼 이때는 뭐죠? 마이너스 2인 거죠. 첫 번째 경우에 x는 마이너스 2를 좌변에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8a 플러스 a가 4b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2 아니죠. 여기가 플러스 8이겠네요. 자, 그 오른쪽에 얼마가 남아요? 이게 제로가 남죠. 이게 통째로 제로가 딱 됐으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x는 얼마죠? 얘가 3인 거죠. x는 3을 갖다 뿅 집어넣었더니 좌측의 식이 27a 얘가 9b 마이너스가 12 더하기 얘가 12가 오른쪽에 얘는 얼마가 남아요? 45가 남는다. 이 식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1, 2, 3, 4, 5번 아까 우리가 1 테스트 봤잖아요. 거기 1번, 2번 문제하고 크게 뭐가 달라? 숫자 집어넣고 그냥 연립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a 플러스 얘가 4b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놨더니 2a 마이너스 얘가 b가 얘가 5가 되는 거 우리로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식도 한번 정리해보면 27a 더하기 얘가 9b가 얘가 45가 돼서 우리가 양변을 뭐로 나누면 9로 나누면 뭐 3a 더하기 얘가 b가 5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거 연립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가 플러스 해볼까요? 그럼 얘가 5a가 얘가 10이 나와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끝났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1번의 정답은 요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요게 1번이네요. 1번.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요. 1번 과정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2번입니다. 그러면 a가 2였고, 그죠? a가 2였고 b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수식은 그럼 어떻게 되죠?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12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걸 뭐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x-로 나누래요. 그럼 x-로 나눴으면 몫을 q3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되게 좋아해서 문자 안 쓰고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이거 모르잖아요. 뭐야, 너 사라져 이거지. 어떻게 사라져?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걸 집어넣죠. x 얼마? 1 집어넣죠. 2-1-가 4 플러스가 12로 계산이 되어서 14에서 4 뺐더니 10 마이너스 1 얘가 얼마가 되죠? 9.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죠. 네, 이거 돼?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과정 가봅시다. 이 다항식을 이번에는 뭘로 나눈대요? x-p요. 그때 몫을 q4x. 그죠? q4x. 자,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얼마였죠?
여기가 2p의 제곱 3승이군요. 3승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문자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죠. 뭐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또 제로가 되기 위한 x값 집어넣어. 뭐 집어넣습니까? p요. 그럼 좌측에 있는 식은 뭐가 돼요? 2p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p의 제곱 마이너스가 4p 더하기가 12가 되고 오른쪽의 숫자는 얼마? 2p의 세제곱이 되면서 끝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저기 앞쪽에 마이너스를 좀 없애주면 p의 제곱 플러스 가 4p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뭐죠? 크로스죠. 자, 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되시죠? 6하고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요렇게 그죠?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p 플러스 6 얘가 p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됐던 상황이니까 p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 또는 p는 2가 되는데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뭐 양수라든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답은 당연히 두 가지가 답이 됐어야 되겠죠. 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내용을 썼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머지 점 20 잡아서 나눠주는 숫자가 1차식이니까 다 그게 0, 0, 0, 0 그죠? 첨자 붙여가면서 목 표시해 준 거고요. 에이, 쌤 나중에 가면 이걸 굳이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신식을 안 잡고 바로바로 때려요. f의 마이너스는 0, f의 3은 45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모든 문제에 식을 다 씁니다. 왜? 고난도 문제에 저는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나중에 쌤 F3은 45네요. F1은 9네요. FP는 2P 3승이네요.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수식을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라면 식을 잡는 연습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식을 잡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좀 강요하는 편이에요. 식 좀 써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기본문 4-1번 한번 좀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떤 게 업그레이드냐? 분명히 1차로만 나눴잖아요. 요걸 좀 업그레이드 한번 일단은 시켜볼게요. 요걸 일단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기본 문제 4-2번 때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유형북에다가 열심히 쭉 보세요. 이 워크북에다가. 자, 기본 문제 4-2번 한번 잠깐 그럼 살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2번을 보면 x에 관한 다항식인데 역시 조금 전과 동일하게 미지수 a, b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뭐로 나눴죠? 잘 봐보세요. 뭐로 나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써보니까 얘를 나눴다라고 했던 요 문자를 한번 제가 그대로 쓸게요. 네, 요걸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가 QX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를 일단 이렇게 제가 나머지 자리 이렇게 딱 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 첫 번째.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2차로 나누면 우리는 그 나머지가 몇 차 이하다?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쌤, 여기 분명히 2차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되는데 문자를 A, B를 썼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냥 CX 더하기 제가 D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아직 더 추가되는 표현이 있지만 일단은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출제자가 이렇게 주면 문자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 문제 출제자는 얘가 얼마나 그냥 때려버린 거야? 0이라고 때려버린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해버렸어.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얘가 그냥 제로라고 인식하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문제에서는 원칙은 2차면 1차 이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얘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신경 끄셔도 된다. 자,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뭐냐? 1차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2차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라는 뜻입니까? 뭘 어떻게 푸니? 미정계수가 있는데 그 앞쪽에 제로가 될 만한 요소가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잖아요. 그럼 식을 결과적으로 두 번 진행하는 거지. x는 1에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고 얼마?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오른쪽은 제로다. 그럼 정리해보니까 a 더하기 b는 제로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뭘 집어넣습니까? 요 뒤에 있는 거예요. x 얼마? 2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8 플러스 a가 4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b가 역시 제로가 나오죠. 나머지 제로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니까 4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다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뺍니다. 그럼 좌변의 식은 마이너스 3a, 우변의 식은 6이 되어서 a라는 놈은 얘가 마이너스 2로 계산, b라는 놈은 얘가 2로 계산. 끝났네. 뭐야, 아까 우리 1일 테스트 1번하고 거의 같네. 뭔가 묶여져 있는 거에서 제로제로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먼저 배운 거네. 네,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제가 막 심오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이제 뭐 남았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 내용이 또 뭐가 나와 있죠? 2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다항식을, 그럼 이 다항식이 뭔데? a가 마이너스 2면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얘가 더하기 2다라는 요 식을 뭘로 나눠라? x 더하기 1로 나눠라. 그 몫을 제가 q1x라고 쓸까요? 그럼 얘가 1차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수가 튕겨나오겠지. 저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게 또 제로가 되는 x값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얘가 2가 되는데 요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게 0이니까 세모도 0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럼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는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오늘 뭐 심오한 거 얘기해?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 저자의 의도를 보라고요. 인수분해 되는 2차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유제 풀 시간 잠깐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늘 좀 끊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유제 3번 봐볼까? 4-3번. 선생님 유제는 또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어떤 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다른 대답을 한번 해보죠. 똑같아요. 방금 전하고 완전 똑같은데 살짝만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냐? 일단 이걸 안 줘요. 뭐라고 주죠? fx라고 줘버려요. 아, 그게 업그레이드구나. 수식을 막 뭐라 그렇게 알려줬던 정보들이 많았는데 그 정보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fx라는 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일반화된 어떤 표현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4-3번에서 야, 너 fx라고 했다. 이게 다항식이래. 다항식 옆에다 쓸게요. 자, 다항식 fx를 어떻게 했대요? x 더하기 1로 나눠버려요. 제가 웬만하면 수식을 다 쓴다 그랬죠. 검산과정. 이때 나머지가 2였대요. 자, 두 번째 얘를 어떻게 해봤대요? x-2로 나눠봤대요. 그때 나머지 얼마? 5. 이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요게 또 제로가 되는 1차식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2였습니다. f의 2는 5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 가시겠지만 왼쪽도 써보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 일단 적용했어요. 자, 이제 이 fx를 뭘로 나누래요? 이걸로 나누래요. 몫을 q3라고 잡을게요. 세 번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쓸 텐데 제가 네모를 딱 비워놨어요. 이게 몇 차예요? 2차 식으로 나눴죠. 그럼 얘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나와야죠. 그럼 아까 분명히 4-1과 4-2에는 미지수가 왼쪽에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이 정한 미지수가 들어갑니다. 쌤, 1차 이하라는 것은 쌤,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가 제로겠죠. 네, 그러니까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써봤다고. 쌤, 근데 얘 2차 원래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2차식을 잘 봐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랑 여기서 옵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x-2에다가 x 더하기 1로 실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하고 네, 여기까지 일단 써봤어요. 또 미정계수 누구? 이거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숫자 대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정계수법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 지금 계속 수치 대입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또 제로가 되게 하는 거, 제로가 되게 하는 거 순서를 집어넣었더니 1번은 어떻게 돼요? x에다 뭘 집어넣자? 2를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돼? f의 2는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몽땅 셀이 사라지죠. 2a 플러스 b. 근데 f2 조금 전에 알았잖아. f2가 얼마? 5다라고 했으니까 5다라고 값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요게 제로가 된 x값 얼마? 마이너스 1. 아싸, f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몽땅 셀이 없어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조금 전에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f의 마이너스 1은 2였다.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저는 또 역시 B를 뺄까요? 그럼 좌변은 3A가 되고 우변은 3이 되어서 A는 1이 되었고 B의 결과는 3이 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쪽에 적용하면 이 나머지라고 하는 과정은 얘가 x-3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살짝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지만 굳이 뭐 심하게 막 나오진 않죠. 나머지 문제는 챕처에 그러면 내신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출제되는 게 얘부터 출제가 됩니다. 앞쪽에 4-1과 4-1은 연습 삼아서 가는 거고 최종적인 목적성을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져가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로 한번 좀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플러스. 그죠. B가 3이니까 플러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야겠죠. 제가 잘못 옮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 텐데 워크북에 보시면 4-1, 4-2부터 4-6번까지 있어요. 그냥 빨리 풀게요. 빨리 한번 풀고 우리 4-4번과 4-5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오늘 진도법입니다. 그 정도로 핵심은 딱 단순하다는 거죠. 자, 시간은 제가 14분 정도 드릴게요. 시간은 14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제편 한번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또 하세요.